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김복기 전문위원입니다. 기술혁신 역량 강화교육 기술인증제도 설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저번 시간에는 인증제도의 개요와 성능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달우수 제품과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이력 양력입니다. 우선 저는 KS 인증심사원이며 NEP 성능인증평가위원이고 기술거래사 조달우수 제품 평가 등 다수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 R&D 평가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달우수 제품에 대한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달우수 제품이라는 것은 1996년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하여서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수요기관에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한 제품의 근거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험령 제30조와 우수 조달 물품 관리 지정 규정에 따라서 지정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평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핵심 내용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 성능으로서 당사 제품에 대한 온도 분포에 대한 그래프는 이러한데 타사 제품에 대한 온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의 변화를 예를 든다면은 당사의 표면 온도 변화는 이렇게 우수한데 타사 제품은 온도의 변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샘플로서 소비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내용의 청구항 위주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선적 모델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신청 제품의 용도를 작성해 주고 관련해서 신청 제품의 기능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기술 수준의 우수성으로서는 기존 제품이 이러한 모델인데 신청 제품은 이러한 모델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기존 제품에는 전류 흐름에 방해되면 이상가열이 발생했다고 작성해 주시면 본 제품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어떠한 설계와 모양으로서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은 어떠한 방진 스프링이나 고무 절연판을 사용하는데 우리 신제품은 방진 행거를 사용해서 이러한 어떤 사고 위험이나 이러한 데서 방진 행거를 사용한 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준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모델을 적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가 시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표준규격서의 샘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제품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에너지 줄이기라든지 가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전자파 발생하든지 기존 제품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신청 제품은 어떻게 그것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제품의 사진은 이러한데 뭐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작성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신청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러한 점을 개선해서 열 효율을 향상했다든지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 내용을 이렇게 특허증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제품에 대한 적용 기술 내용 중에서 특허 번호, 예를 들어 뭐 특허가 2개 있으면 특허 2개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특허가 1개일 때는 1개에 대한 특허를 적어 주시면 되고 이러한 특허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사진들을 첨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이제 시험 방법에 관련되는 시험에 대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제품 대비 뭐 차별적인 품질 성능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로서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LCC 분수한 자료를 첨부를 해줘서 어떠한 기존 제품 대비 어떠한 뭐 원가가 절감된다든지 뭐 어떤 관련돼서 어떤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정량적인 수치로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달우수 제품에 대한 인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환경표지 인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표지 인정 제도라는 것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취득시 이점으로서는 정부에 대한 포상의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유통 판매처에 대한 개척 지원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공기관 의무 구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의무 구매 등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물품에 대해 환경표지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 운영 제도에서의 인증 제품에 대한 사용 혜택이라든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중으로 되어 있고 녹색 기업 지정 제도라든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시 가산점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우수 제품 등록 시 기술이 인정으로서 필수 인증 사항 중에 하나인 기술이 인정에 대한 지원으로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환경표지 인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환경표지 인정 환경이 무해하다는 것에 대해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공인기관에 좀 위험성이라든지 우려되는 항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험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인승인서 의뢰 실제 승인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표지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관련되는 제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정 기준은 EL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페인트 같으면은 EL 241 기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지 환경표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페인트에 대한 기준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환경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체면은 사용 금지 물질이라든지 유해 원소 사용 제한이라든지 유스티아 졸리노 화합물에 대해서 페인트를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가 아니고 유통, 사용, 소비라 하면은 VAC 함량이라든지 VOC, 톨루엔, 포르말데히드 방출량만 시험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제 들어가면 이제 사용 금지 물질은 제품의 구성 원료로서 다음 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공인기관이 시험을 의뢰하면 되고
유해원소에 대한 것은 제품에 대한 납입에 대한 가우드는 수음 등 육각크롬 등에 대한 이러한 시험들을 공인기관의 시험을 의뢰하면 되고, 미스티아폴리논계 화합물은 아래 같은 시험을 하면 되고, VOC 함량은 아래 같은 시험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질 관련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 표준에 기준일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 기준에 접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4절의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품질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 KS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표준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기준에 접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이 있다든지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이라든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 표준이 있다든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 성적서로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평가위원이 심사위원회 나가서 업체 평가를 하면은 그 평가위원이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면 페인트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면 저희 KTR이나 이런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업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보통은 의뢰를 요청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서가 나가는 거는 관련된 업체 대표자하고 업체는 업체에 대한 성적서 나가는 거는 한국환경산업기준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업체 명이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기간에서 합격을 하면은 환경표준 인증이 나올 수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조달 우수 제품과 환경표준 인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련되는 인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두로서 어떤 답변을 요구를 하시면은 제 첫 페이지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